요즘 건강, 특히 그 암 치료 쪽에서 고압산소 치료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치료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고압산소 치료, HBOT라고 하죠. 이게 정확히 뭐고, 또 암에는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게 또 장비가 중요하다면서요. 어떤 장비를 써야 하는지, 위례 서울삼성 의원 사례도 좀 곁들여서요. 네, 그 장비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고압산소 치료의 과학적인 근거, 또 잠재적인 이점과 한계점,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특히 왜 모든 산소 치료기가 다 같은 게 아닌지 이걸 확실히 아는 겁니다. 좋습니다. 특히 암 치료 관련해서는 정보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정확한 정보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고압산소 치료,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압력 높여서 산소 마시는 거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간단히 말하면 맞는데요. 일반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 상태에서 100% 순수산소를 호흡하는 치료법입니다. 보통 치료 효과를 보려면 최소 1.4기압 이상은 되어야 하고 임상적으로는 2.0기압 이상을 많이 권장하죠. 2.0기압 이상이요? 네, 핵심은 높은 압력이랑 100% 산소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그 헨리의 법칙 있잖아요. 네네, 기체의 용해도 관련해서. 그렇죠.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가 액체에 더 많이 녹는다는 거.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혈액 속의 산소가 평소보다 훨씬 10배 이상 많이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도움 없이도 혈장 자체를 통해서 조직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직접 전달하는 거죠. 아하, 혈액 자체가 그냥 슈퍼 산소 탱크가 되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암세포도 산소가 있어야 자라는 거 아닌가요? 그럼 산소를 막 더 주면 오히려 암에 안 좋은 거 아닌지? 네, 그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많은 암 조직, 특히 좀 덩어리가 큰 암의 중심부는요. 혈관 생성이 암세포 증식 속도를 못 따라가서 오히려 산소가 부족한 상태, 즉 저산소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암 덩어리 속은 오히려 산소가 부족하다. 네, 문제는 이 저산소 환경이 암세포를 더 독하게 만들고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에 잘 반응하지 않게, 그러니까 내성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는 이 비정상적인 종양의 저산소 상태를 좀 정상화시켜서 기존 치료들이 더 잘 듣게 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또 저산소 상태에서 암 성장을 막 촉진시키는 스위치 같은 게 있어요. HIF1알파라고.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HIF1알파의 발현이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폐암이나 췌장암 연구 같은 데서요. 그러니까 암이 좋아하는 그 저산소 환경 자체를 바꿔서 치료 효과를 높인다. 이런 거군요. 다른 작용이 있나요? 그럼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암세포 주변의 환경, 이걸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암세포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세포들이 있어요. 암 관련 섬유화 세포, CAF 같은 것들이요. 또 항암제나 면역 세포가 못 들어오게 막는 세포 외기질, ECM이라는 장벽도 있고요. 고압산소 치료가 이런 조력세포 활동을 좀 억제하고 장벽을 분해해서 치료제나 면역세포 침투를 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췌장암 연구 같은 데서 나왔죠. 와, 환경 미화 역할까지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면역 시스템에도 영향을 줘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NK세포나 T세포 활동은 촉진하고요. 또 항종양 효과를 내는 대식세포 M1을 활성화하는 등 면역 반응을 좀 유리하게 조절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역 조절까지? 네, 특정 조건에서는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는, 그러니까 아포프토시스라고 하죠. 그걸 유도하고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관찰됐고요. 폐암 연구 등에서요. 들어보면 암을 직접 막 죽인다기보다는 암 주변 환경이나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유리하게 만들어서 기존 치료를 돕는 약간 지원군 같은 느낌이 강하네요. 네, 맞습니다. 주로 보조요법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연구되고 강조되는 거죠. 그럼 어떤 암에 주로 효과가 있나요? 모든 암에 다 듣는 건 아닐 테고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폐암, 특히 비소세포 폐암, 그리고 난소암, 뇌종양 중에서는 교모세포종, 두경부암, 췌장암, 유방암 등등 다양한 암종에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요. 암 치료 자체보다는 방사선 치료 후에 생기는 부작용 있잖아요. 네. 조직 괴사나 뭐 그런 것들. 네, 맞아요. 방사선 치료 후에 잘 낫지 않는 조직 괴사나 피부 손상, 또 방광염이나 직장염, 림프 부종 같은 만성 부작용 치료에는 이미 효과가 꽤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고압의학회 UMIHS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는 이런 방사선 후유증 치료에 고압산소 치료를 공식적인 치료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이미 공식 치료법이군요. 네, 그 부분은 상당히 근거가 쌓여 있죠. 그런데요. 요즘 뭐랄까 피트니스 센터나 스파 같은 데서 보이는 산소 캡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랑은 다른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헷갈려하는 부분 같은데요. 아, 네. 그 점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꼭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요? 네. 자료들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산소 캡슐들은 대부분 압력이 1.2기압, 높아봤자 1.3기압 정도예요. 그리고 100% 산소가 아니라 그냥 공기를 쓰거나 산소 농도를 조금 높인 정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치료 효과 보려면 최소 1.4, 보통 2.0기압 이상의 100% 산소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입증된 고압산소 치료의 기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안전 기준 문제도 있어요. 의료용 고압산소 챔버는 ASME, PVHO1 같은 엄격한 국제 안전 규격을 따라야 하는데 캡슐형 기기들은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 문제까지요? 네. 그래서 뭐 미용 목적이나 피로 회복 같은 걸로는 제가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암 치료의 보조 요법이나 방사선 후유증 같은 의학적인 치료 목적이라면 이런 캡슐형 기기는 부적합해요. 오히려 이걸로 효과 보려다가 정작 필요한 제대로 된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효과와 안전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라고 보셔야 해요. 와, 이건 정말 명확하게 알아야 할 부분이네요. 치료 목적이라면 반드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고압산소 치료기인지 확인하는 게 필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침 공유해 주신 자료 중에 위례서울 삼성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 그곳은 이런 기준에 맞는 장비를 쓴다는 거겠죠? 네, 그 의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자신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의료용으로 허가받았고 3기압 이상까지 압력 조절이 가능하면서 100% 산소를 사용하고 또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 시스템까지 갖춘 의료용 고압산소 챔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3기압 이상까지요? 네, 그런 검증된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로 암 환자분들의 보조 치료나 방사선 치료 부작용 관리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고용량 비타민C 요법 같은 다른 기능의학적 치료들과 병행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장비 수준과 그걸 운용하는 의료진의 경험, 전문성이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장비의 종류와 규격 확인, 그리고 경험 많은 의료진의 판단. 이게 효과와 안전의 기본 전제 조건이죠. 네, 이제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고압산소 치료는 높은 압력과 순수산소를 이용해서 혈액의 산소음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이를 통해 암의 약점인 저산소 환경을 개선하거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등 여러 기전을 통해 암 치료를 돕는 보조 치료법이다. 네,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특정 암이나 특히 방사선 치료 부작용에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드시 2.0기압 이상 100% 산소를 사용하는 의료용 장비로 전문가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중의 저압산소 캡슐과는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 위례서울 삼성의원 사례처럼 제대로 된 장비와 경험을 갖춘 곳에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오늘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치료의 가능성과 또 주의할 점까지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좀 두발적인 질문을 던져볼까 하는데요. 자료에는 없었지만요. 이 고압산소 치료가 종양 미세 환경이나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요즘 정말 핫한 면역 항암제나 암세포의 대사 과정을 표적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치료법들과 만났을 때 혹시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그런 걸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그런 병용요법에 대한 기초 연구나 초기 임상 연구들이 조금씩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탐구해 볼 가치가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